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산책 매니저 전한호입니다. 이번 영상은 임대차 해지 및 중개 수수료 복비 처리 문제, 이걸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임대차 해지에 따른 중개 수수료 복비 문제가 관심사인데, 여기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최신 판례를 반영해서 공유해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이제 필자의 개인 자료임을 참고하시고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카페에 올라 있는 것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신 판례는 아시다시피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나온 2023년 4월 13일 선고 2022 가합 21044 판결을 반영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판결은 합의부 판결입니다. 전차 제 유튜브에 부동산 최신 판례로 해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거기 것을 반영한 복비 수수료 문제, 이것을 도표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사례는 임대차 기간은 3년, 임대차 보증금액은 3억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3년 3억. 그래서 순서대로 보면은 임대차 3년에 임대차 보증금 3억 원을 이분이 이제 기간 만료 전에 해지를 했다. 그러니까 2년을 살고 해지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 이런 경우 이제 별도 해지 계약이 필요하다. 그래서 임대차 중개 수수료 등 경비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고요. 이 해지 계약에 따라서 나중에 이게 종료가 될 수 있고, 계약이 불성립할 때는 임대차 기간 동안 해지가 불가능하다. 계약 기간 동안 살아야 된다. 계약이 성립하지 않을 때입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됐으면 두 가지로 나눕니다. 묵시적 갱신이냐, 아니면 갱신 요구권 행사를 해서 갱신이 됐느냐, 이 두 가지 나누는데, 묵시적 갱신인 경우는 종전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되 이게 3년이 아니고 2년으로 바뀝니다. 2년이기 때문에 이게 3년에서 2년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3년에서 2년. 그런데 이제 이 경우는 묵시적 갱신은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다.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통보 후 3개월 경과 시에는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기간 만료돼서 이제 갱신 요구권을 행사했다. 갱신 요구권을 행사했을 때는, 만약에 갱신 요구권은 이게 뭐 청구권이 아닙니다. 요구하면 당연히 성립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갱신 요구권이라고 그러는데, 합의가 불발이 됐다. 합의가 불발이 됐을 때는 계약서 없는 이제 갱신 계약이 되고, 거기에 임대차 기간은 아까 여기 2년 했듯이 요게 2년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3년이 2년이 되는 겁니다. 3년이 2년이 된다. 그런데 임대차 기간이 이제 보증금 등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 가령 예를 든다면 3년으로 했다라든지, 뭐 2년으로 했다든지 1년으로 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나올 텐데, 이랬을 때는 계약서를 작성하겠죠. 이런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만약에 해지를 하겠다 그러면 종료 전에 해지를 하겠다. 임대 기간이 명시가 되면, 이걸 해지를 하게 되면 아까처럼 여기처럼 언제든지 해지 요구를 해서 통보 후 3개월 경과 시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이건 해지 계약에 따라 종료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임대차 기간 동안 만약에 합의가 안 됐다, 이게 임대차 기간 동안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임대차 기간 3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간 만료 전 해지를 한다. 그러면 별도 해지 계약이 필요하고 해지 계약에 따라 종료된다. 만약 기간 만료가 됐는데 3년이 됐죠. 만약에 이게 그 2개월 전에 별 말이 없었다. 2개월 전
종료 2개월 전이겠죠. 말이 없었다 그러면 그건 묵시적 갱신이 되고 종전 임대차 계약에 따르되 기간은 2년으로 단축이 되고 조건은 그대로 인정이 된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이제 임대차 계약 기간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통보 후 3개월 경과 시에는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아까 이제 기간이 만료됐을 때는 뭐 당초 계약이 있었던 경우는 당초 계약에 따라 해지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갱신 요건 행사를 했다 그러면 만약에 합의가 불발이 됐다. 가령 뭐 3년으로 연장을 해 주시오. 갱신할 때 임대인이 안 된다. 그러면 나 몰라. 그냥 살겠어요. 그러면 기간 2년으로 간주를 되는 겁니다. 간주 처리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2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도 계약도 필요 없이. 이런 경우는 이것도 물론 계약이 정함이 없기 때문에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통보 후 3개월 경과 시에는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갱신 요건 행사를 했는데 만약에 뭐 3년으로 계약을 했다, 또 3년으로 할 수 있죠. 3년으로 했다 그러면 당연히 3년 기간 안 이제 살아야 되고 3년이 지나야지 계약이 종료되는데 그때 종료 전에 해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아까처럼 요거 여기 해지 계약에 따라 종료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2년으로 했다, 2년도 마찬가지, 2년, 1년 마찬가지로 되고 만약에 1년으로 했다 그러면 이건 이제 2년으로 볼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만약 2년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2년으로 했을 때는 만약에 1년에 임대차 후에 해지 의사를 표시했다. 그럼 별도 해지 계약이 필요하다 하는 것은 똑같고 해지 계약에 따라 종료된다. 이건 뭐 이제 이해가 되셨겠습니다. 근데 2년이 이제 기간이 만료됐는데 이런 게 이제 별 얘기가 없을 때는 묵시적 갱신. 임대인이 별 말이 없어요. 종료 2개월 전까지. 2개월 전까지 말이 없으면 묵시적 갱신에 해당되고 이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묵시적 갱신은 종전 조건을 그대로 연장이 되기 때문에 이건 이제 2년이었기 때문에 이건 뭐 단축이 안 되는 거고 그냥 2년으로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해지를 요구하고 3개월 후에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2년짜리인 경우. 그런데 이제 갱신 요건 행사했다. 2년 끝나고 갱신 요건을 행사했을 때는 만약에 뭐 3년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나 3년 하고 싶다. 그런데 임대인이 안 돼. 그러면 그냥 계약서 없이 갱신이 되는 거면 당연히 갱신이 됩니다. 이건 당연 갱신. 당연 갱신되기 때문에 별도 의사표시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약도 필요 없어요. 이건 요구권이기 때문에. 반면에 갱신 요구권을 행사해서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러면 3년이 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년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3년으로 연장이 됐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대차 종료 전에 해지하고 싶다. 그러면 뭐 아까처럼 3개월 후에 해지가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1년으로 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으로 했는데 끝났다. 그럼 당연히 해지되겠죠, 이건 뭐 별도로 조치 없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임대차 해지할 때 중개수수료 문제가 있죠, 이건. 그래서 별도 해지 계약이 필요할 때는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게 맞다. 뭐 기간 만료 후에야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 묵시적 갱신인 경우는 판례에 따르면 언제든지 해지 요구를 할 수 있고 통보 후 3개월 경과 시에는 해지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갱신 요구권 행사했을 때 합의가 불발했다. 만약에 내가 3년 좀 살고 싶은데 어떡합니까? 얘기를 했더니 임대인이 안 돼. 그럼 뭐 그냥 나 법대로 살겠습니다. 하면 이제 이건
기간이 없는 갱신이 되겠죠. 그러면 2년까지 가능하다. 임대차 기간에 이제 합의를 했을 경우는 합의를 중시한다. 합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합의했을 때는 종료 전 해지는 이제 서로 계약을 해야 된다. 임대차 해지 및 중개수수료 복비 처리 문제를 한번 같이 공유해 봤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산책 매니저 자나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